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5분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배웠던 부분들 짬내서 한 번씩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국토기획법 개발행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문제,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1번, 허가받은 개발행위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는다. 자,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어. 허가받은 사람은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죠. 근데 경미한 변경은 변경합니다라고 통지하면 되죠. 그러면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경미합니까? 경미하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 아니죠. 변경 허가 받죠. 그럼 어떨 때 안 받아요? 사업기간을 단축하거나 또 허가받은 부지 면적이나 건축 면적을 5% 범위 내에서 축소할 때 이게 경미죠. 자, 그래서 이 개발행위 사업기간 연장할 때는 경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변경허가 받죠. 1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를 경작을 위해서 지목이 전인 토지로 지목 변경을 수반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자, 원래 형질 변경 허가사항이지만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가능하죠. 다만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요. 그래서 잡종지를 경작을 위해서 전으로 지목 변경을 한다.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는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지목 변경이 수반되더라도 전과 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처럼 잡종지를 전으로 바꾼다 그럴 때는 허가 받아야 돼요. 지목 변경이 수반되니까. 그렇지만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허가 안 받아야 된다. 이거 구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틀렸고. 자, 3번.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도 용도적이 지정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야 된다. 자, 용도적이 지정되지 않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할 때 허가 없이 할 수 있나요? 자, 우리 용도적이 지정되지 않으면 이때는 미지정일 때는 자연환경 보호전제에 적용받으라고 했죠. 그래서 자연환경 보호전제에 규정을 적용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 용도 미지정일 때는 자연환경 보호전제. 그 다음에 4번. 허가 관청이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 허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자, 조건부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조건부 가능하잖아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적용 경관 등의 조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죠. 조건부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경우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때는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겠죠. 신청한 자. 자, 그 다음에 5번.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이 이상의 용도적에 걸칠 때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적용할 때는 가장 큰 규모 용도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발행위가, 자, 예를 들면 개발행위가 여기는 농림지역이고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여기 걸쳐서 형질 변경할 때 이 개발행위 규모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럴 때는 걸칠 때는 가장 큰 용도적의 규모를 적용한다가 아니라 각각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농림지역이면 3만 미만, 자연환경 보전지역 여기는 5천 미만, 각각 규모 적용을 해요. 다만 각각 개발행위 규모 적용하되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용도죠. 농림지역이 제일 크잖아요.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용도적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놔야지 무조건 걸칠 때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용도적의 규모를 적용한다 이러면 안 되고, 개발행위 규모 적용할 때는 형질 변경 각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의 규모를 초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번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구역입니다. 자, 문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은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한 이유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행위는 성장관리계획대로 개발행위하죠. 그러면 그런 여러분이 이쁘니까 거원표율 용적률 완화해 주죠. 자, 거원표율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거원표율 플러스 10 올려주죠. 그리고 용적률은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용적률 완화되는데 125% 이내에서 완화하죠. 여기에 커다란 틀입니다. 자, 그러면 1번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에 성장관리계획 지정할 수 있다. 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어디예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무질서한 난개발이 예상되는 이런 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그러면 생산관리지역은 이 관리지역에 해당되니까 지정할 수 있죠.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예,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다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주상공이 아닌 녹과 농자예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지정할 수 있죠. 자, 맞고 2번 6명은 관할구역장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주민 지방의 해당 지방의회가 된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그리고 성장관리계획 수립할 때 절차 똑같죠. 주민의견 청취 공람 14일 이상 공람하고 그리고 또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 지방의회는 60인의 의견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협의 심의 거쳐서 지정해요. 그래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이나 계획은 할 거 다 합니다. 주민의견 청취한다. 그리고 3번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되면 성장관리계획 수립되는데 이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라고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성장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다. 자, 그리고 자, 농림지역에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경우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를 완화할 수 있다. 자, 우리는 농림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했어요. 그러면 그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거원비율 플러스 10 올라간다고 그랬죠. 원래 농림지역은 거원비율이 얼마예요? 20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다 플러스 10 얹어주니까 거원비율 완화는 30% 이하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완화할 수 있죠. 그래서 50% 틀렸어요. 원래 농림지역이 거원비율이 20이니까 거기에다 플러스 10 올라가죠. 그러면 30% 이하에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거원비율 플러스 10 올라간다. 거원비율 플러스 10. 용적률은 계획관리지역만 용적률이 완화되죠. 다른 지역은 용적률 완화 안 돼요. 125%. 원래 계획관리지역이 100인데, 근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면 125%에서 용적률 완화할 수 있죠. 그리고 용적률 완화는 계획관리지역만 된다는 것도 꼭 명심하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맞고, 나머지 지문들은 4번이 틀렸고, 나머지 지문들 다 맞습니다. 맞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기 바랍니다. 참 많이 출제됐던 지문이죠. 구역이 지정됐다. 그러면 설치계획 수립해야 된다. 수립되면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자, 1번 맞죠?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지방도시의 심의 대상이다. 제가 지정 나오면 항상 내 앞에 넣어 있다. 심의. 지정권자가 6명이니까 지방도시계획 심의 거쳐서 우리 6명이 지정하죠. 근데 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여러분에게 돈 내게 하는 지역이니까 지정할 때 주민의견 청취하죠. 주민 의견 듣고 심의해서 지정하고 지정했으면 공부에다 고시하고. 자, 그래서 지정은 지방도시계획원의 심의 대상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때는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규모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아니고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자, 맞고. 그 다음에 4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설치계획 수립한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설치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죠. 근데 해당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이때는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그죠? 지구단위 계획에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 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자, 구역이 지정됐으면 아까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구역이 지정됐는데 몇 년 이내 그러면 설치계획 수립해야 돼요? 1년이죠? 1년 이내 이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된 것을 본다. 길 2년 아니고 3년 아니고 1년 1년 이내 설치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 해제된 걸 본다. 이렇게 딱 체크하셔야죠.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